이거 봐. 너희들 이거 봐. 이거 테슬라야. 테슬라 거라서 아직 나오지도 않은 요크 스티어링을 옹하는 거 봐봐. 깔깔깔! 네, 안녕하세요. 노이비입니다. 이번 모델 S와 X의 리프레시 발표가 있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죠. 저 역시 그런 충격을 영상으로 남겨서 여러분들과 공유해드렸습니다. 지난 영상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부분의 이견이 없다, 이건 대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가운데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모델 S와 모델 X의 새로운 스티어링 휠, 바로 요크 스티어링입니다. 더 이상 테슬라에서는 이게 휠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인지 테슬라에서도 휠을 빼고 요크 스티어링이라고만 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가시죠. 리슨! 자, 풀휠과 요크 스티어링을 비교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풀휠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오랜 시간이 검증한 디자인이죠.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봤던 모든 차량이 다 풀휠일 겁니다. 바퀴 모양의 둥근 조향장치. 근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처음 운전을 했을 때 이 조향장치가 익숙했을까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리즈 씨가 면허를 땄어요. 제가 운전면허를 가르쳐줬습니다. 이 면허를 따고 나서도 도로 연수를 시켜줄 때 어려워하던 게 바로 유턴이더군요. 그러니까 당시 저희 집에서 운전으로 스타벅스를 가야 그러려면 맨 마지막에 반드시 유턴을 했어야 돼. 그죠? 근데 이 유턴을 해야 스타벅스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리즈 씨는 유턴을 배웠어요. 아마 스타벅스가 유턴을 할 필요 없었으면 아마도 리즈 씨는 지금도 유턴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모든 일이든 동기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 뭔 개소리야? 근데 그때 핸들을 감는 거를 진짜 못하더라고요. 왜일까요? 왜 리즈 씨는 핸들을 못 감았을까요? 핸들이 익숙하지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근데 지금 리즈 씨는요, 그때를 흉내내지도 못해요. 왜요? 지금은 핸들이 익숙하니까. 유턴하는 핸들 조향이 익숙하니까. 결국 우리가 운전할 때 풀휠을 신뢰하는 것은 어쩌면 풀휠 자체가 안전하거나 편리해서가 아니라 풀휠에 익숙해진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 그냥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절대로 새로운 요크 스티어링이 풀휠보다 우월하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장단점이라는 것이 있고 요크 스티어링이 나온 배경이 있으니 이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찰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한번 해보죠. 근데 이 풀휠이 갖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계기판을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 할리우드에서 나오는 차들을 보면 핸들 사이즈가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 핸들에 어시스트가 없기 때문에 핸들 지름이 커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렛대의 원리로 더 적은 힘으로 조향이 가능했습니다. 아시죠? 힘점과 받침점과 작용점. 이 받침점에서 그 힘점이 멀리 있어야 더 작용점보다 멀리 있어야 더 적은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이 커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 이 파워 스티어링과 같은 어시스트의 등장으로 많은 힘이 더 필요 없게 했어요. 핸들 조향에. 그러니까 더욱더 편하게, 이것보다는 이게 편하잖아. 그러니까 핸들 조향이 가능해지도록 점차 지름이 작아지는 스티어링 휠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한때는 이제 고급차는 그래도 지름이 크고 저가 차량은 지름이 작은 스티어링 휠을 적용하는 그런 추세도 있었는데 점차 이 차량이 슈퍼 드리븐에서 오너 드리븐으로, 즉 고급 차량 소유자도 역시 자기가 직접 운전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작을 하게 되면서 운전의 재미를 고려하다 보니까 점점 스티어링 휠의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동안은 괜찮았는데 이 차량 계기판이 이제 갈수록 커지는 데다가 액정 디스플레이 같은 것이 생기면서 정보가 고정형이 아니야. 이제는 정보가 어떻게 돼요? 고정형이 아니라 가변형으로 바뀌게 돼요. 예전에는 속도계, RPM, 기름 잔량, 그리고 간혹 뜨는 경고등 이런 거 말고는 특별한 정보가 없었어. 항상 그 위치에. 근데 이제는 지도도 나와, 멀티미디어 정보도 나와, 자율주행 정보도 나와, 게다가 차량 세팅도 이제는 계기판을 보고 변경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존의 스티어링 휠은 분명히 시각적으로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스티어링 휠이 앞에 있으니까 시각적으로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HUD 있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기도 했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델 3나 Y 같이 계기판 디스플레이를 없애는 것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모델 3, 모델 Y의 스티어링 휠 지름이 기존 모델 S, X보다 작습니다. 뭐 여러분들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앞에 계기판이 없어진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꼭 댓글에서 그 앞에 있는 정보를 없앤 것은 자율주행을 고려한 것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한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거예요, 원래. 그쵸? 제가 일일이 다 안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그걸 모르거나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마음 넓게 보고, 네, 지적하려고 영상 보시지 마시고, 다만 이렇게 보다가 저거는 maybe 틀린 것 같다. 그럼 댓글을 주세요. 네. 재밌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네. 근데 다시 디스플레이가 없으니까 더 작은 휠을 적용할 수 있는 시도도 해볼 수 있겠죠. 아마 이러한 고민에 의해서 테슬라는 스티어링 휠에 대한 변화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방해가 되지 않는 스티어링 휠에 대한 테슬라가 내어놓은 답은 바로 요크 스티어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크 스티어링이라고 해서 내어놓은 이 방식이 다 같은 방법은 아니에요. 테슬라가 내어놓은 디자인은요, 기존 요크 스티어링과 약간 달라요. 보세요. 디자인은 디커 스티어링이 있죠. 디커 스티어링에 3시와 9시 방향, 그 3시와 9시 방향 위에 있는 연결 부분을 그냥 잘라버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는 항공기의 조종감과 약간 달라요. 요크 스티어링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제 생각에는 테슬라가 이 마케팅 용어를 항공기에 쓰는 용어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오토파일럿 같이. 그러니까 요크 스티어링이 또 항공기 조종관과 달라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 용어로 좀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자, 그래서 항공기 조종관은, 자, 가운데가 중심 축이 있어. 핸들 축이 있죠. 이 축이 있고, 항공기 조종관은 이 코가 중심이라면 이렇게 운전을 해요, 이렇게. 그쵸? 근데 테슬라가 만들었던 이번 요크 스티어링은 중심축이 여기잖아? 그러면은 이 아래 있어. 그래서 여기 잡고 운전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약간 달라요. 즉 아랫부분이 활용이 그대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존 스티어링에는 아랫부분이 없어. 양쪽만 있지. 기존의 요크 스티어링 휠은.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아래도 활용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이를 토대로 하나 봅시다. 우리가 그동안 스티어링 휠을 갖고 운전하는 법은 각자 굉장히 다양합니다. 내가 핸들을 예를 들면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10시를 잡고 4시를 잡을 수도 있어. 이렇게 운전할 수도 있어. 이렇게. 그리고 또는 반대로 8시를 잡고 2시를 잡고 이렇게 운전할 수도 있어. 그쵸? 근데 사실 정석이라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면허 딸 때 배웠던 거 10시, 2시 이렇게 잡고 운전하거나 아니면 9시, 3시를 잡고 운전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아마 배웠을 겁니다. 테슬라 요크 스티어링 구조라면 어쩔 수 없이 10시, 2시는 없으니까 못하고 9시, 3시 또는 이제 그 아래를 잡는 정도가 정석이 되겠죠. 이렇듯 우리는 일단 기존 정석 운전의 방법을 익히고 나면,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면 자신에 맞게 변형해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안 좋은 운전 습관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뭐 딱히 위험하진 않은 운전 습관이 생기기도 하죠. 자, 이를 전제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요크 스티어링에 대한 가장 큰 지적은 근본적으로 아마 이거겠죠? 이게 안전하냐? 왜 안전하지 않냐면 편리하지 않아서, 조향이 익숙하지 않아서, 빠른 조향이 불가능해서 뭐 이런 거겠죠? 자, 긴급 상황이나 휠을 급격하게 주차할 때나 또는 유턴 같은 거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이비도 한번 열심히 자료를 모아봤어요. 사실 요 며칠 좀 텀이 있었잖아요? 나름대로 좀 자료를 모아봤어요. 저도 그냥 궁금해서. 마치 테슬라 요크 스티어링인 것처럼 진짜 제가 직접 휠을 돌려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윗부분을 쓰지 않고 아래만 잡고 돌려보기도 했어요, 운전하면서. 결론부터 제가 느낀 걸 얘기하면 테슬라가 만든 디자인이라면, 즉 U자형 모양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였습니다. 이게 정석으로 핸들을 돌릴 때의 방법이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핸들을 돌려, 핸들을 이렇게 돌리면 핸들을 넣고 이쪽 손을 잡고 돌리죠. 그 다음 이렇게 잡죠. 이렇게 돌리잖아. 이렇게
정석이죠. 반대라면 이쪽으로 돌리고 돌리면서 얘를 놓고 잡고 또 놔고 돌리고 잡고 돌리고 이 방식이잖아요. 자, 근데 신기하게도 유턴할 때 보면 핸들 아랫부분만 잡힌다니까?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핸들 아래만 잡아요. 얘를 이게 유턴을 할 거잖아요, 지금. 네. 유턴을 돌리는데 내가 신경 안 쓰고 유턴 해볼게. 이 상태에서 갖고 있을 거 아니야, 실제로? 네. 돌려. 이거잖아. 네. 맞지? 네. 끝.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차로 해봤거든요. 다른 차는 안 돼. 왜 안 될까요? 이 차이가 있어요. 테슬라는요, 이미 핸들 세팅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자동차들은요, 핸들이 한 바퀴 반이 돌아가. 다 배웠죠, 그렇게. 면허 시험 볼 때 배웠죠. 한 바퀴 반 돌아간다고. 테슬라는요, 한 바퀴밖에 안 돌아가요. 반대도 마찬가지야. 반대도 한 바퀴밖에 안 돌아가. 즉 720도밖에 안 돼요, 돌아가는 범위가. 그랬더니 핸들 아래만 있으면요, 돌아가요. 핸들 윗부분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최고 조향을 돌려도. 사실 또 익숙해지면 내가 이렇게 돌리잖아. 이렇게 돌려갈게. 네. 이거. 그걸 배워야 되겠네. 자, 다시. 자,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테슬라의 요크 스티어링이 프릴보다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요크 스티어링이 혁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심미적으로 이쁘거나 세련된 느낌을 주려고 테슬라가 이 휠을 적용한 거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 그동안 안전성을 시간으로 검증받고 잘 사용했던 프릴이 계기판이 커지고 더 많은 정보를 이를 통해 확인해야 되는 이 현대 흐름에서 정보 접근에 방해가 되는 문제가 드디어 도출된 겁니다. 이전까지는 자동차에서 그렇게 계기판이 중요하지 않았으니 괜찮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자동차 변화 과정에서, 발전 과정에서 이게 과제가 된 거예요. 휠이 계기판을 막는다. 여러분 타이칸 같은 거 봐요. 휠 어때요? 앞에 계기판이 쭉 뚫어졌어. 칵핏 같아, 칵핏. 알죠? 이게 막 딱 들어가 있는 칵핏 구조의 디자인이야.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점점 디스플레이가 운전자를 감싸는 느낌으로 바뀌잖아요. 디스플레이 2배가 되잖아요. 근데 휠이 방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른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허드 장착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허드 정말 모두가 만족해요? 저는 솔직히 인상적이지만 볼 때마다 별로였어요. 왜냐면 사실 기존의 허드를 잘 활용하지 못한 것도 있어. 계기판에 보이는 정보가 위에 그냥 똑같이 나오니까 뭐하러 그래 생각도 들고 오히려 보는 점만 늘어났어.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앞에도 보고 허드도 보고 여기도 보고. 물론 이 각도가 좀 적어지긴 했지만 이 허드? 저는 솔직히 좀 별로더라고요. 어쨌든 이건 개인의 취향이라 생각을 하고 테슬라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봤을 때 테슬라는 이걸 핸들 디자인을 바꿔보는 것으로 해결해볼까 해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에서 우리가 할 것은 이 정도가 아닐까요? 의심의 눈초리를 갖되 기존의 관점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는 어떻게 적용할지를 한번 지켜보는 거죠. 자, 보너스! 사실 지금까지 영상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봐, 이거 봐. 너 입이 이거 봐. 이 테슬라냐, 이거. 테슬라 거라서 아직 나오지도 않은 요크 스티어링을 옹호하는 거 봐봐. 실제 운전하는 것도 공개 안 했는데 말이야.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저도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열심히 분석을 해보다가 놀랍게도 이미 테슬라가 이 요크 스티어링을 갖고 날렵하게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을 공개한 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다음부터였어요. 자, 보시죠. 하나는 테슬라 로드스터입니다. 요크 스티어링을 갖고 테슬라의 디자인 수장 프란츠 폴츠하우젠이 날렵하게 유턴을 하고 무대 밖으로 달리다가 다시 등장해요. 요크 스티어링을 가지고 운전을 날렵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는 테슬라 사이버 트럭인데요. 이 사이버 트럭 역시 요크 스티어링을 갖고 있습니다. 요크 스티어링 디자인이 로드스터보다도 더 양산된 모델 SX 리프레시 그것의 디자인과 더 흡사하죠. 사이버 트럭은 발표 당일 시승 행사를 이미 했는데요. 그때 직원들의 핸들 조향을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보세요. 조향이 어려워 보이세요? 추가로 이게 여러분 봤을 때 운전이 익숙하지 않을 것 같이 보이십니까?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어색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정말 위험하다거나 불편한 것인지는 저는 일단은 아닌 것 같고 판단 역시 보류하겠다는 겁니다. 마침 테슬라의 모델 S, X의 요크 스티어링에 대해서 NHTSA,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황스러워한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법 뭔가 달라지긴 했는데 뭔가 합법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그런데 또 부분 요소는 딱히 없어서 당황스러워한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기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기괴한 반원 스티어링 요크. 네, 보통의 요크와는 달리 U자형 반원 스티어링 휠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겠다 이겁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도 이번 스티어링 휠을 어떻게 판단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만, 여튼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테슬라도 역시 풀휠 역시 옵션에 두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 홈페이지 내부에서 풀휠을 적용한 모델 S 렌더링이 발견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법이 이 핸들을 허용한다면 소비자에게 풀휠과 요크 중 뭐 선택지를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제가 늘 강조했듯이 테슬라는 옵션을 많이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는 회사다. 네. 정말 이제 출시한 다음에 평가가 정말 안 좋다면 모를까. 다만 국가별로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다만 뭐 관련 법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이 허용한다면 판매할 거예요. 왜? 한미 FTA 때문에. 마지막으로 바뀐 일이 기존 운전자들을 당혹스럽게 한다는 말이 있더군요. 근데 심지어 이 외국 기사는 두뇌를 재훈련해야 된다는 표현까지 합니다. 이 핸들이 바뀌면 우리 두뇌를 재훈련해야 된대. 근데 이런 이유면 자동차에 적용된 거의 모든 신기술이 다 그렇지 않나? 왜 갑자기 일제 자동차 업계가 꼰대가 되셨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우디 이트론, 사이드 미러 그거 어떻게 할 건데요? 모든 언론이 극찬만 했고 비판하지 않았잖아요. 어색한데 금방 익숙해질 거라며. 그러니까 노이비는 이거 엄청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막말로 선택지를 주면 나는 요크 스티어링 골라. 선택지를 줘도. 만약에 없는 옵션이 있으면 살 거예요, 이제? 아니요, 그냥 제가 맞출게요. 해봐야지 한번. 네. 감사합니다. 저는 협찬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키워주시는 6,000 구독자 유튜버 노이비였습니다. 끝! 구독시켜! 구독시켜. 겁나 구독하고만 say something.